땡땡 그 대학병원 인근 뭐 이러면은 그 대학병원에서 간호실습생분들이나 가족분들 병간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거기 숙소를 이용하시는데 그것도 후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. 그 수요들을 파악을 해서 좀 예약률이 많이 차 있는 그 지역에 비슷한 컨디션의 숙소들을 찾아서 해당 건물을 오픈을 했죠. 안녕하세요, 경장입니다. 오늘 제 옆에는 단기 임대 전문가 저희 수빈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는 지금 단기 임대 2군데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임수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괜찮은 수익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자세히 그 물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어떻게 단기 임대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. 이 자격증을 땄는데 월급을 주는 부동산은 많이 없어요.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부수입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했어서 직장인 부업을 많이 찾아봤어요. 퇴근하고 자기 전까지 그 몇 시간 안 되는 그걸 투자해가지고 부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단기 임대가 떴어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한 채로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괜찮아서 노동도 많이 없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2호점도 오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최근에 2호점을 이어서 3호점도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. 저는 그 단기 임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제 목표는 10채를 돌려야겠다.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도 경매로 월세 수입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막 월세 수입이라고 하면 뭐 아파트보다는 보통 빌라 오피스텔인데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또 취득세도 막 12% 내시는 분들이 있고 하면 그게 벌써 1,000만 원이거든요. 그건 이제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는 돈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도 굉장히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이 단기 임대라는 것은 어쨌든 나는 보증금만 납부하고 청소하는 정리하는 비용만 내면은 사실 그 순수익이 그대로 남는 거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죠. 주택 수도 늘어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저도 최근부터는 월세 수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다가구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걸 얘기하지 않고 보통 이제 월세 수입이라고 하면 다가구 아니면 오피스텔 여러 채 운영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들어가는 비용들이 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단기 임대로 하면 수익률 한 10배 그 이상으로 나오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단기 임대를 또 시작을 했고 해보니까 진짜 뭐 들어가는 거 품도 별로 안 들어가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, 하기가. 그래서 이제 수빈님 물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각 호점에 대해서 그 물건을 어떻게 찾고 이 물건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계기, 비용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3M2 플랫폼은 아무래도 기간도 다르고 국내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요도 좀 달라요. 이게 보통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33M2 어플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제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제목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. 땡땡 그 대학병원 인근 뭐 이러면은 그 대학병원에서 간호실습생분들이나 가족분들 병간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거기 숙소를 이용하시는데 그것도 후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. 그 수요들을 파악을 해서 좀 예약률이 많이 차 있는 그 지역에 비슷한 컨디션의 숙소들을 찾아서 해당 건물을 오픈을 했죠. 보증금도 500밖에 안 했고 역에서도 가까이 있었고 최대한 적은 보증금, 적은 투자금으로 최대의 수익률을 이끌 수 있는 게 보증금은 500에서 1000으로 잡고 가자. 그리고 월세는 50에서 80, 관리비, 공과금 이런 거는 또 얘기하기 나름이고 하니까 고객분들이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라 그런지 난방비에 대해서 좀 빵빵하게 쓰시는 경향은 있어요. 그 33M2에서는 관리비, 청소비 이걸 또 따로 내요. 픽스가 되어 있어요. 애초에 선불로 내시기 때문에 많이 쓸수록 이득이네. 관리비 공과금에서 한 20만 원, 강남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월세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는 매달 나가고요. 소모품, 인테리어 싹 다 해서 55만 원 들었고요. 수익이 한 달에 140에서 150 정도는 매달 나고 있으니까 50에서 70 사이는 매달 나고 있습니다. 그게 또 예약률에 따라서 좀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. 아무래도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상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33M2는 7일 이상이에요. 7일, 7일, 7일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쫙 하면은 그게 정말 베스트지만 그치. 일주일 하고 나서 그 텀이 조금 있어요. 갑자기 수요일부터 일주일 예약을 하면 요 앞뒤로 못 하겠네, 예약을. 그거는 조금 리스크죠. 편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.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어서 7일 이하로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퇴실을 한 다음에 관리라든지 또 이상한 진상 손님 같은 분들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. 담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거기가 합지였어요. 흡수 재질이었는데 네. 담배를 일주일 내내 피시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. 냄새가. 예약이 미리 있었으면 어떡해요? 뒤에. 있었죠. 그래서 악플이 생겼죠. 후기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. 또 환불해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금연 딱지, 팜플렛
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한 네. 번 더 안내해드리고. 나도 그런 거 갖다 놔야겠다. 보증금이 33만 원 고정이 되어 있고요. 게스트분들이 뭔가 깨뜨렸다 하면은 그 보증금을 제하고 돌려주고. 그것도 있어요. 33M2 케어인가? 33 맞아요. 케어. 뭘 깨거나 그런 것도 보상을 해주고 보험처럼 이렇게 등록을 무료로 해주더라고요. 호스트를 위해서. 그러면 수빈님께서 지금 3호점을 계약을 하셨나요? 어제 물건을 보고 왔어요. 어디 근처인지 좀 힌트를. 이거는 합법 에어비앤비도 좀 고려를 하는 물건이라서 푸른짜리로 제가 하나 보고 왔거든요. 거기도 보증금 500짜리. 지상이고 뷰도 엄청 좋고 모든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관광지고 대학교에서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고 서울이죠. 강북입니다.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집들도 되게 많아요. 특히 반지하방을 가면은 그 냄새 꺼리는 그런 집들도 많은데 여기는 되게 뽀송뽀송하고 바람도 잘 들고 방도 2개 컨디션도 너무 좋고 화장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. 화장실은 저희가 임차인으로서 좀 고치기가 좀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. 효율이 좀 좋을 만한 컨디션 같아서 거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수서역 쪽도 많이 봤어요. 양창에 좀 컨디션 좋은 오피스텔들도 있고 대학병원들도 있어서 수요가 있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저도 33M2 보는데 예약률이 보이잖아요. X표 쳐져 있으면 예약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. 서울이 아니어도 예약률이 되게 좋은 데는 또 없더라고요. 물론 뭐 역 주변이거나 이런 특징적인 게 있긴 하지만 경매 투자할 때는 수도권을 웬만하면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 말씀 주신 대로 33M2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좀 외곽으로 벗어나도 예약률이 상당히 좋은 데는 좋더라고요. 그걸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강남 이런 데가 당연히 수요가 많겠죠. 근데 그만큼 공급도 많아요. 무조건 강남이 좋냐?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. 저는 그냥 기준을 삼은 게 제가 처음에 세팅할 때는 좀 가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가장 이제 번화가인 동네 중에서 경쟁 매물들이 한 오피스텔에 뭐 3개 이상 있다던가 그러면은 안 들어갔고 한 2개 하나 아예 없거나 그런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좀 기준으로 봤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만 꽉 차는 건 아니더라고요. 가까운데 그냥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수빈님은 이제 서울 쪽에 또 하고 계시니까 좀 멀지만 하고 있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.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죠. 그 경쟁 지역에 있는 숙소들의 후기를 많이 봤을 때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만족하는 부분들을 분석을 했죠. 그걸 토대로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내 물건의 세팅을 잘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군요. 33M2 플랫폼 자체가 경쟁 매물들의 많은 것들을 공개를 해주더라고. 오피스텔 이름부터 해서 예약된 거 이렇게 체크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금액도 다 나오고 공간임대 뭐 숙박업 이런 거에 관해서 맨날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세금 불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빈님은 어쨌든 다 합법으로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으로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이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33M2 공식 플랫폼에도 써 있어요. 사업자 등록을 정말 안 해도 되나? 근데 저는 등록을 하긴 했지만 왜냐면 당근마켓에서 청소업체 구할 때나 그럴 때 필요하긴 하더라고요. 33M2로만 보면 등록을 안 해도 되고 에어비앤비에 비해서는 많이 없다.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하죠. 임차인이랑 뭐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고. 네네. 33M2를 이용하면 웬만하면 불법은 아니겠다. 그게 기준이 잡히는 것 같고요. 에어비앤비에는 제약이 되게 많은데 불법으로 적발된 뉴스 기사도 보고 했거든요. 경고를 주는 것도 있고 벌금을 내는 것도 있는데 그 벌금이 또 빨간 줄 그인다. 규모에 따라서 뭐 수익에 따라서 다른 것 같지만 크신 분들은 징역살이 하시는 분들도 뉴스에서 보곤 하긴 했어요. 경쟁사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게스트분들. 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. 결론은 돈 벌려고 했다가 빨간 줄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배워야 될 텐데 소수 스터디를 운영 예정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정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온라인에서의 그 한계를 저는 많이 느껴요. 특히 부동산 영역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발로 뛰고 옆에서 직접 봐드리는 게 확실히 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직접 한 분 한 분 봐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리고 싶다. 무료로 저희가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졸업생분들한테 공지를 할 예정이고 왜냐면 이것도 10명 대상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모임 때 따로 공지를 할 예정이고 차차 이런 무료 강의도 여력이 되면 우리 같이 해볼 거니까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은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벌써 4시야.